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시장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큰 주제는 선물 시장은 반복된다. 요 앞에 좀 빠진 게 있는데 해외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 아니고요. 넘어오시면 1번 차트의 과거 움직임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복되며 차트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예시로 차트 몇 개를 좀 찍은 거를 보여드리면은 천천히 넘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른가요? 자, 이렇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분명히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주식은 종목도 많고 움직임이 모두 다르다. 이제 선물의 경우 한 종목만 팔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제가 뒤에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매매 시간을 정하고 시작하는 시간에 차트 흐름을 파악하고 차트를 내 것으로 만들자. 시작 전에 추세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박스 흐름을 보여줬는지 흔드는 움직임인지 파악한다. 3번 해외 선물 시장은 전 세계인이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다. 나스닥이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4번 선물 시장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스위칭과 손절. 5번 차트의 움직임은 매일 다르며 모든 구간을 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매매하다 보면 그때 보던 건데 하는 그림이 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세 매매를 지향하며 추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움직임 비중은 추세가 3에서 4 정도, 박스가 한 7에서 6 정도이다. 그래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지 말고 강물과 한 몸이 되어 바다로 나가자. 네, 조금 오글거리는 멘트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나 보거든요. 제가 지금 차트를 전략을 만들면서 통계를 내보고 그 통계를 내고 괜찮은 전략인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면은 차트의 과거 움직임을 계속 봐줘야 돼요.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지만 이날은 이렇게 움직였고 이날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나오고, 이걸 다 보면서 이런 모든 움직임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원행장이라고 해가지고 매도에 대한 수익은 안 나오고 매수만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는 날이 있고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매수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여기도 뭐 비슷하게 뭐 쭉 갔다가 쭉 올리고 쭉 내리고 뭐 쭉 올리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살짝 박스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박스했다가 또 올라가는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그런 모든 움직임을 만족할 수 있는 차트의 그런 신호를 만들려면은 과거의 움직임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추세 상방 한쪽 움직임이 나오다가 박스했다가 다시 추세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잘 맞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구간에서는 또 안 맞아. 그러면은 이런 구간이 또 털리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이나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느냐? 뭐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차트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1번을 그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차트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해외 선물이나 나중에 뭐 주식을 하시던 뭐 코인을 하던 차트와 항상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왜 그랬는지 복습도 하셔야 되고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면서 생각해보고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근데 왜 나스닥만 하냐? 주식은 종목도 많고 움직임이 모두 다르다. 선물의 경우 한 종목만 파면 된다. 3번에 해외 선물 시장은 전 세계에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다. 사진을 좀 보시면은 월봉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20년까지 횡보점 보이다가 대세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2016년에서 20년까지는 이제 횡보 보이다가 20년부터 대세 상승하고 쭉 하락하는 모습. NC소프트도 2009년부터 한 19년까지는 뭐 그저 그러다가 반짝하고 이제 떨어지는. 에코프로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거의 점으로 있다가 2023년에 팡 오르고 팡 떨어지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잠깐 이제 저기 점이 보이는데, 여기는 거래 정지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6,400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한 번씩은 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림이나 패턴이 다 다르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오로지 상승을 해야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것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죠. 이 안에서 어떤 패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내려갈 때는 수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내려왔을 때 내려올 때 어느 지점에 받아서 반등 줄 때 팔고 다시 내려줄 때 저점에 사서 올라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럴 거면 아싸리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을 찾아가지고 수익을 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종목이 많고 패턴이 다르고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나고 또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외적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조작이나 공매도, 선행매, 선침해, 선행매매, 선침해 비슷한 말이죠. 선침해 해가지고 방송에서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이거 좋다, 이거 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시장이 해외 선물보다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작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작을 할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크루드 오일이나 해외 선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수르도 돈이 엄청 많지만은, 자, 그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시장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이분들보다 돈 많은 사람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 이분이 돈 제일 많다고 117조라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도 돈이 117조가 있다 해가지고 이 나스닥 시장을 어떻게 쥐락펴락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반복되고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 따끈따끈한 신호입니다. 맨 오른쪽 위에 12월 13일날 금리 발표 때 움직임이고요. 제가 14일. 자, 오른쪽 먼저 보시면은 금리 발표 때랑 12월 14일 움직임 보시면 새벽 3시 30분 이후에 매수 신호 발생을 했고, 자, 이 신호가 쭉 올라가서 어떤 추세의 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한 2시 30분 이후에 매도가 나오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둘이 뒤집어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위에는 그냥 올라간 거고 밑에는 내려간 거예요. 근데 겹쳐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나오는 이제 반대 신호들, 자, 이런 매도도 조금 이렇게 있고, 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있어요. 자, 완전 똑같은 그림은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렵지만은 거의 유사한 그림으로 가장 가까운 날짜에 찾은 거거든요. 어쨌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자, 왼쪽 위에는, 자, 이 구간에서는 여기 움직임이랑 여기 움직임이랑 달라요. 여기 M자형 패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삼각형 모양도 보여지는데, 여기는 그렇다 쳐. 근데 여기 부분에서 여기 가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완전 똑같아요. 매수 나왔다가 매도 한번 나오고 매수 쭉 길게 올라가고, 여기도 매도 나왔다가 매도 잠깐 나왔다가 매수 다시 또 길게 올라가고, 똑같죠? 그죠? 자,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신호 나온다 했을 때 이거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금리 발표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올라주는 어떤 추세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얘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략을 만들고 통계를 내서 평균적인,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평균적인 신호를 발생시켜가지고 수익을 내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자, 저 모든 구간을, 자, 이거 완전 잘 나온 거죠. 이렇게만 나오면 다 먹죠.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맨날 저렇게 장이 똑같냐 이거죠. 똑같지는 않다. 그거는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이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고요. 오른쪽이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선물을 이제 나스닥만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미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다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규모나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 나올 수 있느냐,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만 보더라도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 나올 수가 없는 게, 과거에 올라갔으면 미래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올라갔으면 미래에 내려가는 거. 과거에 올라가면 미래에 내려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간 매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10년에서 30년, 정말 길게 100년 나스닥의 역사가 계속 될 텐데, 이 안에 나스닥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셔도 진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금 코인 차트도 가지고 있는데, 코인 차트도 잠깐 보시면 제가 2023년도에 비트코인 거래를 차트를 아예 그냥 안 봤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오길래 차트를 기존에 나스닥을 쓰는 걸 대입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래도 잘 맞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봉이나 약간 좀 느린 주기의 어떤 봉에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왜 느린 주기에서 사용하는지 나중에 한번 코인 설명할 때 말씀 한번 드리고, 보시면은 매수 같은 것도 위에 막 떠서 쭉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고요. 넘겨보면은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에이다 같은 종목도 이렇게 매수 이렇게 뜬 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기간이 길긴 하지만 뭐 최소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거 하나씩 참고해가지고 들어가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여기 막 때려 맞춘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넣어서 대입을 해본 건데 괜찮게 나오는 것도 몇 개 있어가지고 엘프 같은 것도 매수 이렇게 떠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어떤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다. 어쨌든 우리 나스닥이 주 메인이니까 이 차트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제가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